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디 가든 나도 갈 거야. 이 문장은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사랑하는 이시도로와 함께 남기로 했거든요. 그전엔 아이다는 자신의 하녀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고 그게 아마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이시도로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 5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에겐 7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 중 아무도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지 않았었죠. 이시도르는 10대 후반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과 함께 메이시스의 유리제품 매장으로 성장한 자기와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국 형제는 백화점 전체를 인수하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그들의 부자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뉴욕에서 유명했어요. 이시도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다도 그와 함께 가곤 했죠. 아이다가 함께 못 갈 땐 서로에게 매일 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부부는 때때로 자신들의 모국인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죠. 1912년 그들은 뼈까지 시려오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대부분 화창한 남부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시도르의 고향에도 들렸죠. 4월 초는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있던 거대한 독일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새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야기를 듣고선 바로 멋진 1등석표를 구매했죠. 4월 10일 그들은 화이트 스타 라인의 최신 함선에 탑승합니다. 정말 기대됐을 거예요. 아이다와 이시도르는 배 꼭대기에 있는 39개의 개인 스위트룸 중 하나를 차지했어요. 표값은 오늘날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 옆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나무 판자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저녁을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체스와 백개먼을 두었고 체육관, 수영장을 다녔죠. 심지어 갑판 위에 스쿼시 코트도 확인하고 갔었죠. 하지만 그 호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4월 14일 밤 그 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것처럼 약간 흔들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다였죠.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승객들은 심지어 갑판 위로 떨어진 얼음 덩어리로 만든 눈덩이를 던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해기사들이 모두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탑승할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구명보트 20개 모두 갑판 위쪽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 배 디자이너들은 그게 갑판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날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진짜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였죠. 그 구명보트엔 거의 1등석 승객들만이 탈 수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승무원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객들에게 탑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시 탑승할 때 필요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탑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으며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는 나이 덕분에 아내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성을 희생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라며 거부했어요. 그는 기다리면서 남겨지는 여성과 아이들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이다의 새 가정부 앨런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다는 앨런에게 가라고 했어요. 아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다른 1등석 여성들이 아이다에게 합류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 척의 배를 싣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10분 안에 아이다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밍크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하녀에게 건넸어요. 아이다는 자기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는 아이다를 두고 떠나질 않았죠. 선원들은 그녀를 붙잡아 배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배경에서 꽤 낙관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아이다는 선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갑판에 머물렀어요. 이시도르는 그녀에게 가라고 애원했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시도르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한 모든 생존자들은 비극에 직면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요.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딜 가든 나도 갈 거야. 첫 번째 구명보트가 얼음물 속으로 첨벙 내려가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승객들의 타이타닉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이시도르와 아이다가 갑판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1등석 승객 200명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라우스 부부가 2개의 갑판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8번 구명정에 탔던 25명의 승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으며 밤을 보냈어요. 그들은 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걸 쫓고 있었죠. 알고 보니 구조선이 반대편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발견된 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앨런 버드를 포함한 많은 승객들은 아이다와 이시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끔찍했던 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말했죠. 한 달 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도식에 갔었고 심지어 뉴욕 시장도 나타났었어요. 아무도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것에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앨런 버드는 그 유명한 밍크코트를 스트라우스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다를 추모하며 코트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날 밤 스트라우스 부부와 함께 있다가 아직까지 있는 건 금과 오닉스 목걸이뿐이었어요. 이시도르가 그의 주머니 시계에 넣어놨었죠. 이 목걸이엔 큰 아들 중 한 명과 큰 딸 중 한 명의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가 너무 꽉 봉인되어 있어서 사진은 젖지도 않았었죠.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보물 중 일부는 70년이 지난 후에도 온전하게 남아있었어요. 1985년 탐사대는 목걸이, 반지, 브로치, 컵스, 단추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발견한 녹슨 주머니 시계는 새벽 1시 45분에 멈춰 있었어요. 이때는 배가 침몰할 때쯤이었죠. 타이타닉을 타고 있던 한 책 수집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하녀를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는 운이 좋지 않았죠. 그의 짐 속엔 진귀한 400년 된 책이 있었어요. 와이드너는 성공적인 책 찾기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작은 책은 타이타닉이 운반하던 700만 개의 우편물과 함께 해저 어딘가에 놓여 있어요.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날 1등석 승객이 어머니에게 쓴 편지 하나가 있어요. 이는 얼어붙은 대서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기내 편지였는데 주머니 속 공책에 접혀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또 다른 1등석 승객은 독일 태생의 화학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향수 가게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으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남은 건 향수 샘플이 가득 담긴 가방뿐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월러스 하틀리와 그의 오케스트라는 끝까지 연주를 계속했었어요. 하틀리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바이올린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가죽 가방에 넣어 떠다니게 했어요. 10일 후 사람들은 물에 의해 파손된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그의 약혼녀가 다행히 보관했고 몇 년 후 경매에서 20억에 팔렸어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타이타닉 유물 중 하나죠. 선상의 그랜드 피아노 5대는 운이 안 좋았어요. 아직 저 밑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도 다이버들은 악보 한 장을 겨우 건져내긴 했어요. 브로드웨이 연극에 나오는 노래였죠. 70년 이상 물속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의 유일한 자동차는 아마 오늘날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1등석 승객인 윌리엄 카터의 르노 CB 쿠페였죠. 분명 살아남진 못했어요. 카터와 가족은 그 끔찍한 밤에도 살아남았고 심지어 그 차에 대한 500만 원짜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제 말은 완전히 새 거였으니까요 뭐.